참선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18회에 걸쳐서 이제 참선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참선 수행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이치를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그 독송하는, 예불 할 때마다 독송하는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참선 수행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막상 그 반야신경 그 강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 단어, 개념 이해하기도, 제가 또 설명도 잘 못하는데 이 개념 설명하는 것도 엄청 어렵고, 이게 반야신경이 비록 짧고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모든 반야 뭡니까 그 공사상이 다 들어가 있고 불교 기초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또 머리로 억지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또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자기 마음의 번뇌를 그렇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또 실제 이제 개념 이해하고 그 자기 문제에 또 적용하기가 이건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로 이중표 교수라고 반야신경을 이제 니까야로 보는, 이제 초기 경전, 불교 경전으로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고 해설하는 그 이중표 선생 그 강의를 쭉 봤었는데, 그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강의를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처럼 진짜 부처님 이제 그게 한역 그 반야신경하고 그 니까야 초기 원전 그 반야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워낙에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설명을 워낙에 잘 하시니까 이렇게 참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복잡한 이론도 좋아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실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반야신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참선 수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제 나의 문제, 그 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론이 그렇게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관념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실제 이제 자기 문제, 자기 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참선하면서 쭉 깨달은 것이, 나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조차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욕심의 마음을 비우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비우니까 아무리 추구해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제 추구하는 마음을 비우니까 이제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바로 오히려 나의 실질적인 마음 작용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수행의 시작은 마음 수행의 시작은 이게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편안한 상태를 열반을 증득해 나간다. 이게 이제 사성제 부처님 수행의 요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 기본 교리 중에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 중에 이제 12년법도 무명년, 행년식 해가지고 12단계를 지나서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이게 문제가 이제는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또 그게 복잡해요. 그 개념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도 복잡한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제 뭐 크게 중요시 안 하고, 이제 오로지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은 이제 오로지 인간의 무명, 욕심, 어리석음에 있다. 요 근본 이제 근본 원인만 알면 다른 것은 그걸 찾아 들어가는 과정의 과정일 뿐이니까 그 근본 자기 욕심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장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반야신경 강의하는 걸 쭉 들어보면서 거기서는 먼저 이제 이론을 정립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수행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론 과정보다 실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입증해 가는 그런 이론 중심적 수행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이론보다 실제 이제 마음 작용을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편안해진다. 이게 마음 작용이거든요. 그것을 실제 체험하고 이제 그런 체험이 하나씩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마음 작용의 실체가 점점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마음이 주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문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 왜 태어났나 생사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자성이 없는 공이다. 그래서 이제 생사 문제를 초월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점차 이제 마음 작용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마음 따라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으로 무장하지 않고 바로 실제 이제 자신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딪혀 가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좀 이제 말하자면 좀 상당히 무식한 그런 그러면서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머리로 이해하면 이게 좀 알 것 같아도 실제 이게 마음 수행에는 저는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아까 그 이중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머리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걸 그 어려운 걸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그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립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체질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막 부딪혀 가면서 전부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체득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개념 이해하기가 불교 교리라는 것이 하도 막 복잡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 이해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막 이제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실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음 할 때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사람은 마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항상 마음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 마음을 욕심의 눈이 가려서 이 마음을 보고 느끼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우리 보통 중생 인간들은 이제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먼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항상 말이 중도지 그건 이제 이론일 뿐이고 항상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넘치도록 갖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자꾸 이제 멀리하고 이렇게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 가운데서 자꾸 이제 부단히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런 이제 중도를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몸에 영향을 주고 이제 몸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결국 쌓여서 병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에 항상 좋고 싫고 취사심이 있고 그런 이제 욕심이 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쌓여서 몸이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질 때 겨우 알아차리고 그나마도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이제 뭐 큰 병, 암이다 뭐다 뭐 도저히 이제 막 힘들어질 때까지 버티다 그때 가서야 이제 겨우겨우 알게 되고 이런 경우가 주변에 이제 허다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번에 근 한 달 가까이 저 구들장을 뜯고 다시 놓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제 혼자 하면서 조금만 이게 무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것까지는 더 해야지 이래가지고 자꾸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뭐 신경 쓸 일까지 겹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무리한 게 이제 점점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몸에 이게 신호가 와요. 저는 이제 이게 간이 벌써 이쪽 간 부위가 뻣뻣해지고 이게 저는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간이 멍청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잘 못 알아차린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조금만 음식을 과하게 먹어도 벌써 간이 아파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몸에서 벌써 이게 위장이 꽉 차게 되면 옆에 있는 간을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벌써 힘들다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세밀한 것을 갖다가 인지를 잘 못하죠. 못하니까 더 자꾸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갖다가 탐하게 되면 자꾸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과식해서 이제 병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일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게 간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게 기분이 아주 이상해요. 이게 뻑뻑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쉬어야죠. 아무리 급해도 병 나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증상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람이 아마도 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어도 아마도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것도 희망사항입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사람의 몸은 그때그때마다 무리하면 다 반응을 하는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가려서 자꾸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게 쌓여서 결국은 병으로 진짜 발전하게 된다. 이게 아마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 못하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막 멀리 있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해서 좋은 거에는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이제 마음에 막 맺히거나 이렇게 막 또 힘들거나 할 때 이제 이상 신호가 이제 마음에 맺히면 이제 요금 이제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뭐 먹는 것도 잘 신통찮고 점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우리 보살님들은 가슴에 많이 맺힌 것들 이제 그걸 제때제때 풀면 되는데 그걸 풀기가 생각처럼 또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맺힌 게 조금씩 쌓여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각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자각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그 수행을 하는데 마음 수행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 수행의 실체, 마음 작용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항상 이제 거의 요새 막 병원에 가면은 다들 막 뭐 최고 장사 잘 되는 데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뭐 큰 중병 뭐 암이다 뭐다 이런 게 되면 그 중에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장기는 그 전에 뭐 거의 죽겠다고 맨날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각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되도록 자각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 욕심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제 마음 공부했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워낙에 마음에 성격도 급하고 문제가 많고 욕심이 많아서 만약 이런 식으로 마음 수행을 하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나길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기 위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뭐 수행을 안 했으면 아마도 누가 이제 저보고
왜 출가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때 그 당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나온 것을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 나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수행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제 저 스스로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가나선 수행도 좋은데 저도 이제 가나선 수행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도 했지만 이 화두에 대한 순수한 의심, 그런 내 문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게 없으면 화두선도 그 이제 막 단순하게 열심히만 하면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심 그런 것만 갖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실질적인 자기 문제, 고해 소멸, 그런 수행의 성과,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서 수행의 성과가 나기 어려운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 그런 이제 게으른 마음, 이게 이제 게으른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오용락을 이야기할 때 뭐 무욕, 뭐 세욕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면욕, 그 다음에 권력욕, 명예욕 이렇게 오용락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는 다 뭐 물욕, 뭐 식욕, 성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수면욕이라는 게 좀 사람이 그렇게 잠을 무작무작 자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저는 이 수면욕이라는 것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눈을 감는 것,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이제 자꾸 이제 피곤해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게으른 마음이잖아요. 이제 자기 문제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면은 힘이 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거 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해서 편한 이제 일시적인 편안함에 안주하는 마음 이게 저는 이제 게으른 마음 이게 이제 수면욕이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마음 이게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큰 장애가 된다. 항상 사람은 그 근본 문제를 부딪혀서 아 이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자각하고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그런 신심을 내서 열심히 하면 다 이제 이런 마음 작용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뭐 어제부터 들어보니 아 이거는 설명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적용해서 써먹기는 효과를 보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봐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맨날 예불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저기 불광사 광덕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이걸 뭐 항상 주장을 하셨죠. 근데 말로만 마하반야바라밀 해서 이게 물론 이제 항상 그걸 자각하고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지혜로서 바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이언덕이라는 것은 이제 차안,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 욕망의 세계, 고통의 세계 여기에서 이제 저언덕, 이제 고통이 소멸된 편안한 열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그렇게 이제 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항상 그걸 간절하게 발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인사 나누듯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불광사에서는 인사가 마하반야바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내 문제 그런 고를 해결하면서 고에 소멸된 그런 편안한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수행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지금 그래도 많이 했다.